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가 몰고 온 후폭풍이 거셉니다.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의회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지난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번째 탄핵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장이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일 텐데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야당인 미국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절차를 추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이 난입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것으로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두 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직무가 정지됩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슈머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의회가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자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애덤 킨징어 하원 의원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됩니다. 당시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사태 또 다른 후폭풍이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들의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는 건데 특히나 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아무래도 공백이 생기면 국가안보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선 그 내각에서는 일레인 차오라는 그 미국 교통장관이 먼저 물러납니다. 미국 언론은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사임하는 첫 강요라고 보도했습니다. 차오 장관은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아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교통장관에 올라서 내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회의에 이의제기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을 저지하려 할 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의회 난입 사태 때에도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사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인이 북아일랜드 특사는 사임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스테퍼니 그리섬 영부인 비서실장도 잇따라 사임했으며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 여러 참모가 사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상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게 사임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트럼프 참모진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들이 사임해버리면 국가 안보상 위기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고 적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해봤고 이 참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지금 FBI가 이번 사태의 주동자들에 대해서 체포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FBI와 또 다른 연방 법 집행 기관들이 이번 사태를 이끈 사람들을 체포해 기소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의사당 건물과 의사당 일대 감시 카메라 동영상을 밤새 뒤졌고 폭동 가담자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수사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혐의도 함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에서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로라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체증된 내용이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다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그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지난해 미 전역에 일었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당국의 대응이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죠. 네, 우선 이런 지적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인 시위자들이 많은 난입 사태가 제대로 진압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흑인 시위자들은 다르게 대우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공격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 대응과 비교했을 때 평등한 정의를 실행하지 못한 명백한 실패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미 언론도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와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는 11개 주와 워싱턴주 방위군도 모자라서 군용 헬기까지 동원돼서 저공 비행이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자 초유의 사태인 의회 난입이 벌어졌는데도 주 방위군 동원마저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의회 난입 때는 워싱턴 DC 주방위군 1,100명이 총 동원되긴 했으나 난입이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흑인 인권단체인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만약 의회 난입 시위대가 흑인이었다면 최루탄을 맞고 구타당하고 아마도 총을 맞았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또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는 백인도 물론 적지 않았지만 유색 인종이 상당수였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짚어볼 텐데요. 일본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7,000명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효된다고요? 네, 일본 총리가 어제 선언한 긴급 사태가 오늘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발효됐습니다.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 사태는 앞으로 한 달간 유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긴급 사태 대상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역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시해 뒤늦게 긴급 사태를 선포한 탓에 지난 봄 처음 긴급 사태를 선포했을 때와 비교하면 하루 확진자가 무려 21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일본에서는 7,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영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병원과 대규모 백신 센터 외에 200곳의 지역 약국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매태콩 보건장관은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혀서 주목됩니다. 그는 백신에 의한 보호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면서 재접종이 필요할 것이며 6개월마다 또는 해마다 맞아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를 언급하면서 유럽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시점인 티핑 포인트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현재의 백신 접종률이 확산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앞으로 6달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